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환하게 말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녀는 우리를 힐끗 보더니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매출 큰 상품이야. 어머님 아버님 잠깐 방으로 모셔드려. 몇 시간을 걸려왔는데 인사는커녕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니. 식탁에 놓인 음식들은 더 씁쓸했습니다. 비비고 미역국, 냉동 햇반, 반찬 가게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차려져 있었죠. 아들의 평소 식탁이 어떤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 오송에 사는 올해 60살 이정희입니다. 저와 남편은 평생 고추, 참깨, 콩 농사를 지으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농부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에 시작됩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늘 남편이 먼저 일어나 저를 깨우고 저는 묵묵히 뒤따라 밭으로 향했죠. 수십 년째 이어온 그 일상이 이제는 제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굳은 살에 거칠고 햇볕에 검게 그을려 못생긴 손. 여자로서는 참 박복한 인생 같지만 이 손으로 두 아이를 키워냈다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뿌듯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희는 늘 아들과 딸 구별 없이 같은 사랑으로 키웠다고 믿습니다. 여보, 벌써 준호 생일이 다음 주잖아. 어젯밤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 작은 애가 벌써 40이 다 돼가네. 아들 준호는 지금 서울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넉넉히 도와주진 못했지만 마포 전세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죠. 며느리 서연이는 모델 출신으로 처음 봤을 땐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 반면 딸 지연이는 초등학교 교사, 사위 민석도 교사입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준호네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알뜰살뜰 모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말합니다. 둘 다 잘 키웠지. 자랑스러워. 하지만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요. 아이들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오릅니다. 12살 준호가 제 치마폭에 매달려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학원 하나만 더 다니면 안 돼요? 지금으론 부족해요. 서울 올라가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참 대견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엄마, 오빠 학원비도 부담스러울 텐데 난 그냥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비슷한 나이의 지연이가 했던 말입니다. 욕심도 없고 늘 자기 일을 스스로 챙기는 참 착한 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이렇게 다른 길을 만들어갈 줄은요. 남편과 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돈도 넉넉히 벌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마음속엔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나오고 회사에 다니며 편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애들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말자. 제가 늘 남편에게 하던 말이었죠. 그래. 우리가 못 배워서 이렇게 힘든 거지. 애들만큼은 공부 많이 시켜야 돼. 남편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허리가 휘어져라 일했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까지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욕심이 많던 아들 준호가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남편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끝인가 봐. 너무 좋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지연이도 서울교대에 합격했습니다. 준호처럼 이름난 대학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꿈꾸던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었기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지연아, 드디어 선생님이 되는구나. 대견하다. 우리 딸.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과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높고 전망도 좋았고 오라는 곳이 많아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정확히 돈을 벌기 시작하고 부터인 것 같아요. 준호는 저희 부부와 연락하고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늘 바쁘다는 핑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교사가 된 뒤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농사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늘 우리 걱정을 먼저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델 출신 서연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예쁘고 세련됐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집을 들어서며 찡그린 얼굴로 이곳저곳 훑어보는 모습에서 마치 촌스럽고 낡은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그 눈빛 속 어딘가에는 선 긋는 차가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지연이가 데려온 사위 민석이는 정말 달랐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우리 집을 편안하게 여기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연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 후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준호는 명절 때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못 오는 경우가 많았고 온다 해도 며느리 서연이 방송 일정을 핑계로 서둘러 나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늦었어요. 저희 먼저 가봐야겠어요.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라더니 아들은 이제 멀어져도 그러려니 스스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 서운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딸 지연이는 늘 우리 부부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엄마, 오늘 비 온다던데 무릎은 괜찮으세요? 아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내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2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두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말입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오송역 개발 때문에 이번에 보상 나온데 몇 억씩 받는다더라. 그때까진 그냥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체통에 꽂힌 두툼한 봉투 한 장. 토지 보상금 지급 안내 금액 20억 원.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큰 돈을 받게 된대요. 저희는 이번 토지 보상금 이야기를 아이들과 직접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죽고 난 뒤 두 남매가 다투는 것보단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침 아들 준호의 생일도 다가왔기에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올라가는 길이 어찌나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남편은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새 옷을 꺼내 입었고 저는 지연이가 작년에 사준 블라우스를 다려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골 티는 안 나겠지? 우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당신은 본판이 좋아서 괜찮아.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누구보다 남편이 더 걱정한다는 것을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서 우리만 시골쥐가 된 듯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18층이면 참 높네. 어머니, 아버지. 현관에서 준호가 맞아주었지만 얼굴에는 진짜 기쁨보다는 의무적인 미소가 먼저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환하게 말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녀는 우리를 힐끗 보더니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매출 큰 상품이야. 어머님 아버님 잠깐 방으로 모셔드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몇 시간을 걸려왔는데 인사는커녕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들은 더 씁쓸했습니다. 비비고 미역국, 냉동 햇반, 반찬 가게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차려져 있었죠. 아들의 평소 식탁이 어떤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방송한다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준호가 민망한 듯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일상이라고는 믿기 힘들었거든요. 동시에 남편의 얼굴도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이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 거실에서 방송을 해야 해서요. 이따 주방도 써야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작은 방에서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굳이 이 시간에 방송인지 뭔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무겁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그러지 뭐.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정말 강추드리고 싶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 준호의 표정이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니 얼굴 붉히지 맙시다. 저를 위로했지만 남편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서연의 방송이 끝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나오셔도 돼요. 문이 열리며 들린 그 말은 마치 죄수를 풀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묘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 아들의 집이 맞는 걸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요. 서연은 사과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대꾸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건강은 챙기고 있지? 네, 챙기고 있어요. 짧고 딱딱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웃음 섞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품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요. 죄송해요. 우린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밥을 체할 듯 억지로 삼키고 그날은 토지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 채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여보, 서울 며느리들은 원래 다 이런 건가?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도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젠 준호마저 딴 사람 같네.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벌면서 마음이 변한 걸까요? 글쎄 서연이 영향도 있겠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준호가 했던 말. 엄마, 제가 커서 꼭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준호는 달랐습니다. 우리를 챙기기는커녕 어딘가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 응. 자꾸 생각이 나서. 준호가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오빠네 집에서 안 자고 바로 온 거예요? 응, 우리가 불편해서 온다고 했지.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빠가 잘해줬죠? 그럼 잘해줬지.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던 탓일까요? 지연이는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뭔가 있었죠?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우리 집 놀러와. 이번엔 내가 시간이 안 됐으니깐. 꼭 와요. 내가 서울 구경 시켜줄게.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점 준호와 지연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마지못한 척 딸네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들어서는 순간 준호네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었죠. 엄마! 아빠! 지연이가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환영 속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준호네와는 정반대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위도 나와서 저희를 맞았어요. 깍듯하면서도 진심 어린 인사였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신발을 정리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손수 만든 찌개에 직접 무친 나물들, 갓 지은 밥까지 모든 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엄마가 나 요리 알려준 보람이 있지? 지연이가 대뜸 봉투를 내밀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연이의 마음이 느껴졌죠. 아이고, 너희도 힘든데 뭘. 사양했지만 지연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빠 평생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용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점심을 마친 뒤 지연이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는 저랑 네일샵 가요. 아빠는 민석 오빠랑 마사지샵 가시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데를 왜. 엄마, 평생 반딜만 하시느라 손톱 정리 한번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예쁘게 꾸미셔도 돼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네일샵에서 직원이 제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따님이 진짜 효녀시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아요. 1시간 후 남편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마사지 받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 저도요.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터져나온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야경이 보이는 식당에서 근사한 저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서울 구경도 제대로 못 시켜드렸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어요. 자주 올라오세요. 지연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밭일도 그만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맞습니다, 어머님.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예전만큼 생활비도 많이 안 드시잖아요.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준호와 똑같이 키웠는데 참 다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연이는 정말 과분한 딸이야. 그러게요.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준호도 어릴 땐 참 착했는데 서연이랑 결혼하고 너무 변했어. 남편의 목소리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 일이 뭐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네일아트를 받은 제 손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 손 좀 보세요. 당신 손이 이런 거 하니까 참 어색하네. 남편도 웃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지연이 덕분에 이런 것도 해보고 우리가 호강하네. 그날 밤 남편이 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토지 보상금 말이야. 계속 마음에 걸려. 결국 애들한테 말도 못 꺼내고 왔잖아. 저도 그래요. 반반 나눠주자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네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준호네는 안 주고 싶어.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괘씸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뭐가 맞는 걸까? 준호에게 서운했던 감정들 때문에 지연이에게 전부 물려주는 게 맞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고맙다, 지연아. 엄마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늘 이렇게 잘해주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대학을 다녔겠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연아, 너 때문에 엄마는 정말 행복해.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면 제가 더 고맙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에게 전부 줘야 옳은 걸까? 아니면 부모로서 끝까지 공평해야 하는 걸까? 그 고민은 밤이 깊도록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토지 보상금 20억 원이 통장에 찍힌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남편이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저희에게 20억 원이라니요. 정말 믿기지가 않네. 서류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숫자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후 우리가 직접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자.
괜히 소문나서 아이들 사이에 분란을 만들면 안 되니까.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순간에 가장 원치 않는 방식으로 흘러나가고 말았죠. 토지 보상은 우리뿐 아니라 몇몇 주민들에게도 돌아갔는데 그중 준호의 친구가 술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벌렸습니다. 준호야, 너희 부모님도 이번에 20억 받으셨다며? 그 순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려던 비밀은 허무하게 세상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준호네가 요즘 들어 예전보다 전화를 자주 하고 더 살갑게 구는 걸 보며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야 준호가 철이 드는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돈 때문이었죠.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연락받기도 어려웠는데 그 후로는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농사일 힘드시죠?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늘 무뚝뚝하던 준호와 서연이의 목소리가 이토록 다정하다니 처음엔 도무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고급 선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건강보조제, 마사지 의자, 심지어 두둑한 용돈 봉투까지.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준호가 직접 가져온 마사지 의자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라니 대체 왜 이런 말을? 예전엔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서연이도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건강에 좋대서 주문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고급 건강식품. 환하게 웃는 얼굴 뒤에 낯선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속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감사보다 불편한 의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얼마 뒤 준호네 집에서 식사 초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저희 집에서 꼭 저녁 드시고 가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 서연이의 손길이라기엔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출장 뷔페를 불렀음이 분명했죠. 어머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환하게 웃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저번에 우리를 작은 방에 가둬두던 그 며느리가 맞는 걸까? 와, 맛있겠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감탄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식사 도중 서연이가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도 전세집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지만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 그게...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너희 토지 보상금 소식 들었구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부 전화, 값비싼 선물, 과도한 친절. 모두가 20억 원 때문이었던 겁니다. 준호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절대 그래서 이렇게 초대한 건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변했는데?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서연이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거짓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친절이 다 가짜였구나. 제가 토해내듯 말하자 준호가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지. 돈 냄새 맡으니까 이렇게 돌변한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식사도 끝내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겠어. 뭐가요? 준호네한텐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들 눈엔 우린 돈 있을 때만 부모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한텐 언제 말할까요? 아직은 말하지 말자. 괜히 걱정할 테니까.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돈 놔줄 거잖아. 그냥 기분 좋게 밥 먹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왜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 눈엔 우리가 그렇게 호구로 보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잘난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아라.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한테 할 만큼 했다. 대학도 보내줬고, 장가도 보내줬다. 이제는 더 욕심내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그게 이런 건가.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저희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모두 모여 직접 우리의 결정을 알리자. 그날 준호네와 지연이네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결정하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지연이와 민석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인지 불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이제 나이도 있고 밭일은 그만하고 여생을 좀 편히 보내려고 한다. 우리가 노후에 쓸 돈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지연이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렇게들 알아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거면 부르지도 마시지 그랬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너는 돈 앞에서 부모도 없느냐?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준호가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안 주시면 법적으로 소송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 재산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다. 그걸 법이 막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아두거라. 그 목소리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돈 없는 시댁에 시집 와서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지만 이번엔 다를 줄 알았어요. 큰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나요? 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세집에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는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너희 전세금이면 지연이네 아파트 매매값보다도 크다는 건 알고 있지? 서연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가씨 선택이고요.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후회할 말 그만하세요. 지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 돈 안 받을 거예요. 두 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셔야죠.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진심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농사 그만하시고 이 돈 쓰면서 편히 쉬세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입에 올리는 아들,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오히려 거부하는 딸.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연이 말이 맞아요. 저희는 돈 욕심 없어요. 사실 큰 돈은 오히려 겁나기도 해요. 두 분이 편히 사시는 게 저희한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착한 척하면서 결국 돈 받을 속셈 아니야? 그만해라.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지연이만 예뻐하셨잖아요. 준호가 억울한 듯 외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연이만 예뻐했니? 오히려 큰아들이라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누렸지. 생각해봐라.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먼저 전화 한 통 한 적 있니? 만나자는 말 한 번 해본 적 있니? 늘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목소리 듣고 만났잖아. 서연이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못했나요?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더 이상 협상도 없는 줄 알아라. 없는 자식으로 칠 테니 그만 올라가거라.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문이 세차게 닫히며 준호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돈 앞에서 누가 진짜 자식이고 누가 가짜인지. 지연이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언니가 돈을 워낙 많이 쓰니까 오빠도 버거웠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오빠가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지연아, 고맙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빠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조금은 무거웠던 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준호야,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연락하지 말거라. 토지 보상금만 아니었어도 우리 같은 부모는 너한테 필요 없는 존재였잖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야. 저희 부부는 어렵지만 더욱 단호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하는 거겠지?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준호한테도 결국은 맞는 길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알겠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의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을 보여준 건 아들이 아니라 딸 지연이라는 걸.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제 결정을 믿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돈 앞에서 부모를 잃었지만 딸은 끝까지 부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이 결정 정말 맞는 길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을 기다립니다.